네, 안녕하세요. 불빛에 미친 남자 메이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손전등은 이 소필은 SF10이라는 손전등인데요. 우선 저번에 리뷰했던 이 소필은 SP33이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쳐가지고 예전에 없던 손전등을 리뷰하게 됐어요. 이건 산지 3개월 됐고요.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한 후기, 그리고 여러분께 실제 밝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손전등을 왜 샀냐면요, 기존에 이 소필은 SP33이라는 손전등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좀 손전등을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컴퓨터 조립할 때도 쓰고, 제가 하는 부업이 있는데 그 부업을 할 때 이 손전등이 꼭 있어야 돼요.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묵직하고,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기는 바카스병만 한데 무게가 조금 나가는 탓에 이걸 항상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브리데이 K, 이제 일상 소지품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전등을 찾다가 이 소필은 SF12를 주문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제품이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굉장히 싸게 주고 샀어요. 저는 이 제품을 7,500원인가 7,900원이었나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샀어요. 원래 소필은 SF10을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재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필은 SF12를 보내줬어요. 뭐 뒤에 숫자가 더 크니까 더 좋은 거겠죠? 아무튼 이 소필은 SF1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EDC로 안성맞춤인 손전등인데 제 중지 손가락만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굵기는 제 엄지 손가락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주머니가 축 처지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이전에 리뷰했던 이 소필은 SP33이 전원 공급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 소필은 SF1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배터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일반 AA 건전지 또는 14500 리튬이온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공문을 열어보면요, 지금은 리튬이온 14500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필은에서 제조한 거고요. 900mAh짜리 14500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14500 배터리는 우리가 마트나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A 건전지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건 건전지는 아니고 AA 니켈 수소 충전식 배터리인데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둘이 크기가 똑같죠. AA 배터리 그리고 14500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니켈 수소 충전식 배터리를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게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썼을 때랑 니켈 수소 또는 AA 알카라인 건전지를 썼을 때 밝기가 다릅니다. 이게 사실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정도 크기 때 모든 손전등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단점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작은 손전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일반 배터리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밝기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더 밝게 나옵니다. 실제로 판매자 설명을 보면 14500 리튬이온 충전식 배터리를 썼을 때 최고 밝기는 430루멘, 그 다음 밝기 200루멘, 그 다음 30루멘, 그리고 절전 모드로 켜면 5루멘이 나온다고 하네요. 반면에 AA 건전지를 사용했을 때는 최대 밝기가 100루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로 했을 땐 2루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4배 가까이 밝기가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00 충전식 배터리나 AA 건전지 여기 넣어주시고요. 플러스가 위를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뒷공문이 닫아주셔야 되는데 꽉 닫아줘야 돼요. 왜냐면 살살 닫으면 여기 전극이 안 닿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됩니다. 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돌려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손전등을 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 모드 바꾸는 법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 최대 밝기로 켜집니다. 지금 밝기가 430 루멘이에요. 자, 여기서 밝기를 낮추려면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똑딱이 써보신 분들 알 텐데 그 초점 맞출 때 살짝 누르는 그 반셔터라는 게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살짝 버튼을 끝까지 누르지 말고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밝기가 전환됩니다. 지금은 최대 절전 모드로 된 거고요. 오르면 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반셔터 하면 2단 밝기인데 이게 30루멘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셔터 하시면 200루멘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셔터 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최대 밝기가 되죠. 400루멘입니다. 이런 기능 잘 쓰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뭐 비상사태를 위해서 SOS 전멸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번 반셔터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그럼 모든 기능과 스펙을 알려드렸고, 과연 이 손가락만한 크기의 손전등은 어느 정도의 밝기에 내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칠흑 같은 장소인데요, 여기서 손전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을 켰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장소가 정말 환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아주 잘 보이죠? 자, 지금은 최대 절전 모드인 5루멘으로 손전등을 켠 상태인데요, 거의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2단계 밝기 30루멘으로 손전등을 켠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느정도 주변 사물이 식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의 밝기가 스마트폰 손전등 켰을 때 밝기랑 비슷합니다. 메이지가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네요. 지금 이건 3단계 200루멘 밝기죠. 이 정도 밝기만 해도 실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4단계 430루멘 최고 밝기인데 정말 밝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1시간밖에 못 견디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1시간 동안 손전등을 쓸 일이 도시에서는 거의 없긴 하지만요. 어두운 길거리에서 손전등을 켜면 이렇게 보입니다. 환해져서 좋네요. 이날이 미세먼지가 최악이었던 날이라서 손전등 밝기가 실제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엄청나죠? 안개 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산에 있는 건물에 비춰보고 있습니다. 한 20m 떨어져 있는데 밝게 비춰지죠? 이 손전등을 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산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멧돼지 만날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만약 이 손전등이 없었다면 등산로를 찾는 것부터가 불가능했겠죠. 근데 손전등 덕에 찾았습니다. 손가락만한 손전등이 꽤나 멀리 비춰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100m 떨어진 아파트까지도 손전등이 비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전등 덕에 작은 산이지만 무사히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손전등만 있어도 야간 산행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잠깐 스마트폰 플래시랑 밝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켠 상태이고요. 지금은 소필은 SF12를 켠 상태입니다. 밝기가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소필은 SF12라는 손전등의 밝기를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400루멘이면 전에 리뷰했던 소필은 SP33에 비해서는 무려 6배나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종이를 태울 정도로 강력한 성능의 괴물 손전등이라는 걸 감안하면 400루멘도 그렇게 어두운 수치는 아닙니다. 보셨듯이 야간 산행은 충분한 수준이고 일상 또는 레저 활동에서 사용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필은 SP33 같은 경우에는 지적할 만한 단점이 발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치고 이 제품은 발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 우선 첫 번째로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400루멘으로 1시간밖에 운용이 안 됩니다. 물론 뭐 200루멘으로 낮췄으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쓸 수 있긴 한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제품을 메인 손전등, 그러니까 내가 등산을 할 건데 이거 달랑 하나 챙겨가겠다 하지만 산에서 조단됩니다. 등산을 뭐 동네 뒷산이라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제품만 달랑 믿고 의지하기에는 런타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시려면 주력 손전등으로 쓰시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잠깐 쓰는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손전등이 아니라 서브 개념으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서브 손전등 개념으로 하나 더 챙겨가시거나 나는 뭐 야간 산행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어차피 뭐 잠깐 한 30분씩 쓸 거다, 나는 EDC 개념으로 챙기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챙기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제품이 제가 아까 전에 알카라인 건전지랑 호환이 된다고 했는데 겨울에 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이폰이 겨울에 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배터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리튬이온 배터리 넣으면 1시간 그대로 갑니다. 겨울에도. 근데 제가 지금 파주에 사는데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겨울에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여기다가 알카라인 건전지 넣으면 10분도 못 갑니다. 꺼지지는 않는데 밝기가 낮아집니다. 밝기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어요. 이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밝기가 절반 정도 줄어도 쓸 수는 있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거슬립니다. 처음에 밝았던 걸 보다가 어둡게 이제 시야가 보이면 역체감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게 되게 거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여름에 쓰실 거면 상관없는데 겨울에 쓰시려면 건전지로는 거의 구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건전지 말고 무조건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야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단점은 거의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마감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 영상을 봤으면 알겠는데 마감은 최상급입니다. 진짜로. 진짜 미국제 10만원짜리에 지지 않을 정도 최상급이고 이 렌즈 당연히 유리인데 이게 미네랄 코팅인가 아무튼 뭐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스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아주 훌륭해요. 지금 소필은 SP33 거의 1년째 잘 쓰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필은 SP33 아직도 작동하죠. 몇 번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기스 하나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어제 리뷰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요. 앞쪽에 이런 식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흠집이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진 거 빼고는 정말 잘 작동합니다. 네, 잘 작동합니다. 내구성이나 방수 성능은 굉장히 훌륭해요. 이건 제가 암만 설명을 해줘도 이게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와닿을 수가 없고 직접 만져보시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손전등이구나. 만져보시면 이 마감이 느껴져요. 진짜 7,500원짜리인데 거의 최상급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피런 SF10이라는 손전등을 3개월간 사용해보고 리뷰해보았습니다. 사소한 단점들이 있지만 이 가격대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리뷰 요청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